혹시 지금 이 순간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나요? 친구들의 전화는 뜸해지고 가족들과의 대화는 어색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 혼란스럽나요? 마치 투명 유리벽에 둘러싸인 듯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일부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이 고독감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하나의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깊은 고립감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평생에 걸친 연구를 통해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워하는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진화하는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가? 라고 자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가? 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당신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융은 이런 고립의 순간들을 어둠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깊은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며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해체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완전한 고독 속에서 자신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깊은 외로움은 사실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그것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라. 진정한 너 자신을 만날 시간이다.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당신이 가장 깊이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쓸 때였나요? 아니면 조용한 밤 혼자 남겨진 순간들에서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고독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욕구를 발견하고 진정한 꿈을 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라고 강요합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들을 보며 자신의 고독을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비생산적이라고 낙인 찍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고독은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표면적인 관계나 의미 없는 상호작용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고 더 진실하고 more authentic한 연결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 연인의 기대, 이 모든 기대들을 만족시키려 노력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는 당신에게 이 모든 외부의 목소리들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으시오. 기회의 사회의 의외의 미와이베르사 주주고파
합차자의 뭐 조몸니다에야이였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혼자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깊은 어둠 속에서만 당신은 자신 안에 숨어있던 빛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 각자의 무의식 깊은 곳에 그림자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우리 자신의 면들입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욕망, 상처,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보통 밀어내거나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립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림자와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울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들과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즉 빛과 어둠을 모두 품고 있는 전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들에게는 특히 이런 내면의 여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강해 보여야 하고 문제 없어 보여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능함의 표시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결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고독은 당신에게 이런 진실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깨달음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무서운 자유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수도 뭐에 대해 정치 없고 환경을 탓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만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려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고독은 우리를 이 자유와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이 자유야말로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성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진정한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고독한 시간 동안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탐구하며 자신의 꿈과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오래된 친구와 다시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누구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질문들에 즉각적인 답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하루아침에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통해서만 점차적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 마치 상처받은 아이를 돌보듯 자신을 대해주세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모두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들을 환영하고 그것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지 들어보세요. 슬픔은 당신이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고, 분노는 당신의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경고일 수 있으며, 두려움은 당신이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만드세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세요. 이런 활동들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순환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올 수 있고, 어둠이 있어야 새벽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명상이나 기도와 같은 영적 실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른 해결책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새로운 자아도 조용히 성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있어야 하지? 언제쯤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투자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 내면의 여행을 통해 얻게 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식, 내적 힘, 진정한 자신감, 깊은 연민 지혜. 이런 것들은 어떤 외부적 성취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보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자질들을 갖춘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관계들을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상호 의존이나 두려움, 외로움에 기반해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관계들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해야 했나요? 이런 관계들은 비록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달래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깊은 고립감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깊이 연결된 상태에서 맺는 관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관계들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 없고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각자의 성장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친밀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관계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런 관계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까요?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같은 수준의 내적 성숙함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동조화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공명하게 됩니다.
당신이 내적으로 성장할수록 당신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들은 아직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내면의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서로 다른 단계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대신 이 시간을 자신에게 집중하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세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기 개발을 시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건강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세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들은 개인적인 욕구보다는 집단의 화합을 우선시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여는 자신이 먼저 충족되고 건강할 때 가능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자신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 삶에서도 자신을 먼저 돌봐야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과거의 상처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과거의 실패들, 후회들, 이런 것들이 고독한 순간들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이것들을 치유할 때가 온 것입니다. 상처들을 치유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상처들로부터 배우고 그것들을 지혜로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처에는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배신당한 경험은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실패의 경험은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며 상실의 경험은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런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사나 치료사는 당신이 이 내면의 여행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영적인 전통들이나 철학적 가르침들을 탐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명상, 기독교의 관상, 이슬람의 수피즘, 힌두교의 요가, 이런 전통들은 모두 내면의 여행에 대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당신에게도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맞는 고유한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일기 쓰기를 통해 내면을 탐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책이나 운동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처리합니다. 당신만의 방법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발짝 전진했다가 두 발짝 후퇴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아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새싹이 돋고 가지가 뻗고 꽃이 핍니다. 당신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이런 느린 변화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급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해 부족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 되었느냐? 예전 같지 않다. 너무 내성적이 되었다는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변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은 소극적이 되거나 내성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의미 있는 연결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진보입니다. 윤근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개별화라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집단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이전의 패턴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피부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까지는 취약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더 큰 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런 허물 벗기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선택한 고독의 시간을 신뢰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또한 우주에 대한 신뢰도 필요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연민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독은 더 이상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깊은 내면의 여행을 할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특별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더욱 완전해진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며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당신이 만들어갈 관계들, 그런 당신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비전이 당신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과 비슷한 여행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들에게 등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당신의 지혜가, 당신의 연민이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고 진정한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시키려는 우주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나는 성장했다. 오늘도 나는 한 걸음 더 진정한 나 자신에게 가까워졌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주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당신의 고독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당신 자신이라는 보물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한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자유롭게, 더 진정성 있게, 더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말입니다.